커. 87페이지요. 87페이지 기타 등록 관련 문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는 뭐였죠? 결격 사유까지 했는데요. 결격 사유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등록 부분에서 결격 사유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기타 관련된 것들인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12조의 이중등록 금지, 17조의 중개사무소 등의 개시,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중 등록의 금지니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중개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등록 안 한 놈. 그죠? 무등록 중개업자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더라도 다른 데 또 소속으로 간다든지 이중 소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싫어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중 등록이니까 등록이 몇 개예요? 등록이 2개죠. 거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죠? 하지만 법에서는 규정을 좀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개시했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보시면 어때요? 거기 몇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요즘은 조금 좋은 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액자가 어떻게 돼 있죠? 쭉 돼 있어요. 쭉. 이렇게. 쭉 크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A4 이렇게 하나씩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4개인데 사업자 등록증까지 붙어 있죠. 그죠? 사업자 등록증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뭐 관심 있게 잘 안 보시게 되시죠, 아직까지는.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꼭 가시게 되면 뭐가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라.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등록증, 그죠? 자격증, 그 다음에 공제증서. 우리 보증 들은 거 있죠? 공제증서나 아니면 서울보증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류, 이런 거를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개요율표 했어요. 그죠? 중개요율표는 좀 큽니다. 애들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용이.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중개법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록증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등록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을 할 것. 그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았을 것. 그죠?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록증이 나왔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자격증과 실무교육을 이수 이미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건 우리들만 알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만 알잖아요. 우리들만 등록증이 나오면 자격증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죠? 실무교육은 당연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등록증? 이 사람 자격증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격증과 등록증은 반드시 같이 비치를 해라. 개시를 해라. 그죠? 그리고 추가되는 게 하나, 보증 등거. 우리가 1년에 한 20만 원씩 내요. 그죠? 1년에 20만 원씩 내면 그거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래, 의뢰인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티커도 1억짜리 어떻게 문에 크게 붙어 있죠? 그것도 하고 또 공제증서를 딱 걸어놓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다 쓱 봤는데 멋있게 돼 있거든요. 공제증서가 되게. 그러다 보면 이런 보증해 주는구나. 문제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1억까지는 보상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일에는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도 민감하고 거래일에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보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셨는데, 식사하러 가셨는데 가격표가 안 붙어있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잘 모르겠죠? 그런 적이 없으니까. 딱 갔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3개가 딱 있는데요. 가격표가 안 붙어있어요. 그러면 왠지 뭐가 비싼가? 싼가? 그죠? 끽 해봐야 8,000원일 건데. 그죠?
끽해봐야 8,000원일 건데 뭔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이런 게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중개 보수를 얘기할 때 어찌됐건 일 자체, 돈 얘기는 우리 맨 마지막에 하죠. 거의 됐을 때 하지만 일 자체가 거의 완성됐을 때도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쓱 보고 요율표라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일반인들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딱 보고 아는 사람은요, 우리처럼 공부한 사람 아니면은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게 복잡하거든요. 주택 외에 나눠져 있고, 0.9% 있고, 숫자들이 많으니까 헷갈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게시할까요? 우리가 중개보수를 어느 순간에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이랬을 때, 여기 보세요. 라고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중개수수료 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억에서 3억 구간에는요, 0.4%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또 크게 돼 있거든. 멀리서도 잘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나 주택 외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했다. 그럼 0.9% 그거 써놔요. 그럼 0.9%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어때요? 뭔가 공신력이 있고, 속이는 것 같지 않고, 그죠? 속이는 것 같지 않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해가기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날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된다. 단, 법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이 없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증을 개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무등록, 제일 공인중개사법에서 많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1번은 뭐예요?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 얘기죠?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2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거는 대여를 받은 자죠. 대여를 받아서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은 자격증 빌려주면, 등록증 빌려주면 취소당하고, 그죠?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1년에 1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종별 변경. 종별은요, 이제는 다 아시죠? 우리가 종별이라고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는 개인이 있고, 그죠? 법인이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맞죠? 법인은 중개법인, 특수법인, 그죠? 개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죠?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렇게 했었죠? 얘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던 사람이니까 얘는 상관이 없고요. 얘가 개인이 법인으로 되거나, 그죠? 법인이 개인으로 되거나, 이런 게 종별 변경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재교부를 한다. 등록증은 어디로 가라? 등록이니까 등록관청으로 가라. 그죠? 자격증은 어디로 가라? 시행기관으로 가라. 그죠? 자격증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고, 등록관청은 어디다? 시군구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랬고요. 그죠?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라고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전주, 수원, 청주 이런 데 가면 뭐가 있다? 행정구가 있다. 그죠? 행정구는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그죠? 아니지만
구자 붙은 애들은 다 어디로 가라? 구로 가라. 왜? 우리는 선거냐, 그러니까 자치냐, 행정이냐 이런 걸 따지질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적인 업무의 수행이죠. 업무가 어디서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전주에 있는 완산구나 대전에 있는 서구나 구청에서 하는 일은 어떻다? 구청의 직원들이 하는 일은 똑같다. 다만 서구에 있는 구청장은 자치니까 선거로 뽑고, 그죠? 전주에 있는 구청장은 시에서 시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받을 때는 어디로 가셔라? 등록관청으로 가라. 그죠? 등록증을 재교육 받을 때 수수료 납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수수료 납부 안 할 때는 언제다? 처음 자격증 받을 때. 그죠? 등록증은 아니에요. 등록증은 처음이라도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처음 자격증을 받을 때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응시료에. 그죠? 그래서 13,700원, 14,300원 합쳐서 28,000원. 그죠? 28,000원짜리 자격증이 있다 그랬고, 56,000원짜리 자격증이 있다 그랬고, 112,000원짜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개시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네 가지를 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죠? 과태료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행정질서벌. 그죠?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격증 날아가는 건 행정처분이 되는 거고요.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은 행정형벌이 되는 거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그죠? 과태료 납부해야 되는 게 행정질서벌이다. 그러면 행정질서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 줄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가 없다. 그죠?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어떤 거다? 벌금이다. 그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조에 의한 결격사유 된다 했어요. 그죠? 결격사유 되면 어떻게 돼요? 3년간 자숙기간까지라 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이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거기다가 행정형벌로 징역형을 받으면 앞에 거 상관없이 무조건 날아가요. 아시겠죠? 근데 징역형 받으려면 상당히 잘못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상실. 등록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신전속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신전속성, 그 사람에게만 되는 거죠. 등록을 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한 자가 사망을 하거나 등록을 한 법인이 해산을 하거나, 법인 해산은 결국 뭐예요? 사람이 사망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죠. 그죠? 누군가에게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죠? 뭐 매매하거나 이럴 수가, 양도하거나 뭐 줄 수가, 그죠? 증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한 사람, 등록을 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법인에 가면 뭐가 있냐면 대표자가 있죠.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법인에서는 그 등록의 효력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는 거예요? 법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법인 자체에 있는 거죠? 왜? 법인이 살아있는 법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보니까, 그죠? 법인에다 등록을 해준 거지, 대표자는 뭐다? 사원 또는 임원 중에, 그죠? 한 명이 대표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재교부 신청 사유지,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고, 92페이지에 폐업 신고.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등록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런데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상 폐업은 뭐가 돼요? 실제 관계를 중요시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실상 폐업이니까 문을 닫아놓는 거죠. 그죠? 실제로 중개 업무를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폐업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럴 경우에는 효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실되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눈으로 딱 봐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데, 그죠? 금치산자인데, 법원에 선고가 없을 경우에는 금치산자로 보지 않죠? 사실상 저기는 운영을 하지 않는 중개사무소지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업한 걸로 보지 않는다. 등록의 효력이 살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연히 등록증이 날아간 상황이죠. 그런 등록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고 임의적 등록 취소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똑같은 얘기죠. 내가 잘못을 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발생했다 손 치더라도, 그죠? 행정 처분이 있어야지만 등록이 취소되는 거죠. 면허증 정지 사유가 발생을 했지만 등록 정지일이 돼야지만 되는 거죠. 언제부터 등록 면허 정지 들어갑니다 라고 할 때부터 면허 정지지. 그죠? 내가 오늘 면허 정지 사유를 발생을 했다고 쳐서, 그죠?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쳐도 바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는 당연히, 그죠? 등록증이 날아간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보시면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틀리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양도 또는 대여하면 등록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 등록청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죠? 그러니까 지문에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라고 나오면 X를 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틀리는 거죠. 항상 뭐가 쫓아와야 돼요? 그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은 법인이 해산한 후에 중개업을 한다면 당연하겠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사망하거나, 그죠? 법인이 해산할 경우, 그죠? 등록의 효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도 중개업을 한다면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를 한 후 중개업을 한다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법인이 해산되거나 등록을, 그죠? 폐업을 하거나, 그죠? 폐업을 하면 등록이 상실되는 거죠. 어떠한 행위를 바로 해야 돼요. 사유만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중개업을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등록을 신청을 하고요. 그죠? 등록 신청을 하고 서면 통지를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등록증을 수령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중개업 명의 이렇게 나왔잖아요. 서면 통지를 기준으로 어때요? 여기는 무등록이고, 그죠? 여기는 등록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개업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할 사항들 있잖아요. 공제증서,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든다든지, 그죠? 뭐 고용인신고라는 인장을 등록한다든지, 고용인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업무 개시를 하기 전에, 그죠? 업무 개시를 하기 전에 할 사항이고요. 우리가 등록의 효력을 따질 때는 서면 통지, 이때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면으로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등록이 완료되었다라고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면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업무 보증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업무 보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온 거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거는 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서면 통지를 받기 전이니까 언제예요? 요 라인에 앞으로 걸리는 거죠? 그죠? 요때는 어떻게 된다? 내가 요건을 다 갖추었어도 지금 등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란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면 통지를 받은 후부터 나는 등록이 된 걸로 보고 업무 보증도 그때 할 수가 있고 업무 보증은 당연히 해야 등록증 받을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업무 보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업무 개시할 수 있고 업무 보증이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신청할 때 어떤다 그랬어요? 인장 등록을 다 한다 했죠. 그죠? 인장 등록, 고용인신고도 다 이때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 보증을 하는 순간, 등록증을 수령하는 순간, 이때부터 업무 개시는 자연스럽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원래는 이론상으로 얘기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이니까 언제라니까지예요? 이 앞에까지 다 해요. 그죠? 이 앞에까지 다 요 흐름이 되는 데서 인장 등록을 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맨 앞에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신청서 쓸 때.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인장 등록은 끝나고 고용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내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내 혼자 하는 거면 고용인 신고 필요 없죠. 그리고 고용인은 고용인이 업무 개시 전이에요. 내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 아시겠죠? 고용인은 누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중개보조도 그렇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니까 소속공인중개사를 줄 때 소속공인중개사도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가 개시되기 전까지 고용인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업무 보증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나고 등록증 받아서 하면 돼요. 사무실 다 만들어놨죠. 그죠? 인장 등록 다 해놨죠.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요, 우리가 중개 업무 자체 개시라는 의미로 본다면요, 중개 활동의 의미가 되겠죠. 원래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항은 어떨까요? 업무 개시를 했냐 안 했냐를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날짜로 보겠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썼는데 계약이 예를 들어서 업무 보증을 하기 전에 계약을 썼다.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말이 약간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또 업무 보증 등 서류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일반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 활동 자체는 할 수 있겠죠. 보증서 없어도 어때요? 중개 활동은 할 수 있죠. 중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이라는 부분, 계약서 작성이 되겠죠. 그죠? 계약서 작성 시가 좀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제일 세죠? 그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등록 중개업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죠? 자, A와 B와 C가 아니고 D라고 하겠죠? 그죠? 왜? 무등록이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한 중개 활동을 통한 A, B의 거래 계약은 어떻다? 그죠? A, B가 D를 통해서, 그죠? 거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럼 A, B 사이의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 무효하다? 상식적으로는, 그죠? 뭔가 자격이 없는, 그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무적격자잖아요. 그죠? 무적격이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우리가 표현할 때는 무등록이고. 그죠?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가 한 중개 행위에 대해서 A, B가 거래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럼 이 거래계약은 유효할까? 무효할까? 당연히 유효하죠. 상식적으로는 왠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죠? 상식적으로는 찝찝해. 무등록이 했으니까. 하지만 A, B가
체결한 거래 자체는 어떨까요? 유효하다. 그죠? 단 우리가 요 중간에서 우리가 C였다 생각하면 A와 C, B와 C 간에도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건 무슨 계약이라고 불렀죠? 중개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을 왜 하는 거예요? 중개계약을 해야 나는 뭐가 생긴다? 중개 보호수 청구권이 생기죠? 중개 보수 청구권이 뭐예요? 중개 보수 청구권은 뭐 중개 보수를 그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즉 중개가 완성이 되면 나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맞죠? 우리가 흙 파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흙 퍼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선사업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개업의 또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됐을 때 C는 A, B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등록자다. 어떻게 될까요? 돈 달라 할 수 있겠어요? 거래계약도 유효한데? 판례에 의하면 안 됩니다.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거래 의뢰인이니까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알았다. 중개하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알았다. 그죠? 거래계약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체결을 했다. 내가 유리하게. 마지막에 중개보수 달라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요? 너 무등록이잖아. 나는 너에게 보수를 줄 수 없다네. 될까요? 판례에 의하면 되겠죠. 그죠? 판례에 의하면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떴다방. 떴다방 있죠. 떴다방.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만약에 법적으로 따지려 든다면 그거는 더 걸릴 수 있는 게 그죠? 더 걸릴 수 있죠. 왜? 대여가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사무실까지 빌려주게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로 프리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프리랜서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계 프리랜서, 무자격자 프리랜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통해서 했다. 그분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인중개 사무실을 엮습니다. 그죠? 자기가 쓰는 공인중개 사무실 꼭 있어요. 거기 가서 계약 쓰고 공인중개사 찍고 서류는 완벽해져. 근데 나는 실제로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를 공인중개사가 나에게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가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줄줄이 걸립니다. 당시 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알면 무서운 게 또 그거고.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웬만하면 프리랜서 분한테 그거 빌려 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빌려줄 상황이나 친분이나 이런 걸로 빌려줘야 된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참여해서 중개를 꼭 하십시오. 중개 활동을 꼭 하십시오. 설명이라든지 다 우리가 완성이 계약한다고 막 그랬어도 한 번 더 데리고 와서 슬쩍 그죠? 그때는 공인중개사 같이 쫓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개활동을 했다는 걸 어느 정도 해놓으란 얘기지. 그래야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좀 생긴다. 그죠? 모르는 척 하다가 계약 쓴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로 띡 될 거 가지고 바로 계약서 쓰고 사인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대여죠, 이건. 그죠? 자기의 성명을 남이 한 거를 좀 하게 했잖아. 그죠? 남이 중개활동한 걸 자기 성명 이용하게 했잖아요. 걸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중개활동을 했다라는 걸 좀 인정할 수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그렇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입니다. 이중 등록은 등록이 2개고요. 이중 소속은 소속이 2개죠. 그러니까 등록은 누구한테 해당된다?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이중 소속은 누구한테 해당이 될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죠?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라 하면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론상은 어떠냐면 한 군데에서 두 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도 있잖아요. 아예 도가 달라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산 처리되니까 딴 데서 좀 하고 계시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신청서 손으로 다 쓰고요. 그죠? 그리고 서로 데이터 공유가 잘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지금은 솔직히
그게 말이 안 되죠? 전산으로 치면 다 나와요. 주민번호 치면 다 나와요. 그죠? 지금은 좀 안 맞지만, 그래도 법으로 어때요? 만들어는 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중등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 일도 없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이중등록 안 하죠. 여기 등록해놓고 저쪽에 그냥 사무실만 하나 차려놔요. 그리고요, 좀 더 머리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쪽으로 우선, 내가 여기가 메인이고 저쪽이 사이드잖아요. 우선 사이드에 등록을 합니다. 사이드에 등록을 해오고요. 등록증을 이쪽으로 옮겨요. 그럼 거기도 원 시스템은 다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등록번호, 간판 이런 거 다 해놨을 거 아니야. 해놓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나오면 아직 그걸 철거를 못했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내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등록을 공식적으로 2개를 해놓는 게 아니고요. 저쪽은 사이드로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러면 거기도 우선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서 차려놓고 간판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완전 완벽하지요. 근데 등록은 이쪽으로 옮겨놔요. 다시. 그러면 거기 겉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간판 있죠. 다 있죠. 모든 거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등록증도 그쪽에 있었으니까 걸어놓은 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똑같지요. 이전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의 등록은 세종에 와 있죠. 그럼 거기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나 행정관청에서 뭐라 하면 아직 등록 이전을 못했다. 아직 사무실 정리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뭐 아무튼 또 나쁜 것만 알려드리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떨까요? 대부분 잘 안 열어놓죠? 걸리니까. 그죠? 일 있을 때만 쓱 가는 거예요. 그쪽에서 뭐 호재가 있잖아요. 나는 메인은 여기인데 그쪽에 호재가 있어가지고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간판도 없는 사무실을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쓱 그렇게 해놓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송이나 기본적으로는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이중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2개잖아요. 한 사람이 등록증 2개 갖고 쓴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누군가 했다면 왜 그럴까요? 그거 빌려주려고 하는 것도 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제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등록과 이중소송 모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며 1년에 1천만 원.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뭘 갖고 있어요? 등록증 갖고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떨까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이 없죠? 자격증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걸어야 되겠죠? 어떻게 걸까요? 자격 정지시키겠죠? 자격 정지시키고 1년에 1천만 원. 중개부조원은 자격증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중개부조원도 이중등록이 가능해요. 그죠? 중개보조원도 이중등록이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뺏을 거는 없고, 그죠? 1년에 1천만 원. 그래서 계속 쭉 나오면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많이 나오죠? 그죠? 1년에 1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96페이지. 명칭 및 성명 표기. 그죠? 이것도 우리가 한 번은 보셨지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밖에 이제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명칭 표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실 말을 잘 썼는지 아니면 안 썼는지 지나가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든지 대표자 성명이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 그죠? 재밌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가끔 저기는 중개 법인이네 이런 것도 보이실 거예요. 중개 법인도 세종에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중개 법인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하는 데도 있고요.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늘 멀리서 보면 하늘 이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 같은데. 근데 보면 하늘 크게 써 있고 밑에 조그맣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쓰면 여기는 대부분 어떠면 상가가 다 작죠. 큰 상가가 별로 없어요. 다른 동네 가면은요, 그래도 한 6m 정도 폭이 돼요. 앞에.
6m 이상 되고 8m 이렇게 되면 간판을 할 때 6m면 크니까 이름을 크게 쓰고도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간판이 끽해봐야 뭐 한 3m, 2m밖에 안 되죠. 3m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글씨가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글씨 크게 써놓고 공인중개사 조그맣게 써놓고 대표자 이름 조그맣게 써놓고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법에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말을 써야 되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은 대표자겠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겠죠?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에 이름 꼭 써놔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일반 전화 많이 안 쓰긴 하지만 그죠? 그래도 이름은 꼭 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옛날에는 무조건 기본 일반 전화, 팩스, 그죠? 그 다음에 등록번호 써놓은 데도 있는데요. 등록번호는 사항이 없고요.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법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단지 작업, 그죠? 세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원룸이 많은 데 같은 데가 좀 심하죠. 원룸촌 같은 데 가시면은 원룸은 무조건 다 건물에 붙어 있어요. 건물에 붙어 있는데 그 전단지 광고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개사무소 주소, 명칭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도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요. 그 전단지를 작업을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중개보조원들이 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다 중개보조원들이 하고 다니죠. 세종은 좀 없죠? 다 아파트라.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사이드 좀 서브로 쓰는 데는 등록을 해놨다가 옮겼다 그랬죠. 이사를 하면 원래는 어떻다? 간판을 즉시 철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은 철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이전을 한 경우, 배업을 한 경우,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가요 취소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처분을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네. 그래서 간판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을 당할 수 있다. 강제로 그죠? 행정청의 행정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딱 법에 딱딱딱 하지 않죠. 공무원들이 나오면 얘기하고 언제까지 할게요 이러면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을 꼭 사용을 해야 돼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부치 6조 2항에 한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이분들은요 또 재밌는 게요. 가끔 지나가다가 이분들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오래된 동네나 가보면 이분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보통 간판을 잘 안 바꾸시니까 막 20년 된 간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간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요, 안타깝게도요, 복덕방은 한 번도 못 봤고요. 복덕방은 한 번도 못 봤고요. 중개인 사무소 이런 건 많이 봤어요. 중개인. 근데 지금 우리 법에 의하면 중개인이란 표현은 없죠. 근데 그 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도 중개보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는 중개수수료였어요. 계속 바뀌어요. 헷갈리게.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복덕방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복덕방이라고 쓴 데는 한 군데 있어요. 저희 동네도. 근데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소. 옛날에 또 우리가 이제 바뀌기 전에는요, 공인중개사의 역사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거간부터 시작해서 뭐 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복덕방이라는 말이 쓰일 때도 그 복덕이라는 말이 생기 복덕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복덕방 하면 담배 태시고 장기 두시고 구수섭 치시고 스르륵 열면 왔어 이런 분위기지만 그죠? 말 자체로만 따지면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사명칭. 자, 지금은 어땠어요? 자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쓰지 않을 경우잖아요. 잘못의 정도가 커요, 작아요? 큰 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의뢰인을 위한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이 간판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임을 확실하게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거를 착각하게 만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유사명칭이 부동산 컨설팅, 그죠? 부동산 카페, 부동산 뉴스, 뭐 이런 것들 있죠?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 표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웬만한 거는요, 과태료가 다 100만 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자가 있는 척 하는 경우는 나쁜 거니까 벌금이랑 당연히 갈 것이고요. 벌금인지 과태료인지부터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5개 광고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잘 썼어요. 근데 성명을 표기 안 했어. 성명 표기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라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뭘로 간다? 벌금이 아니고 그냥 과태료 정도로 간다. 그죠? 우리가 과태료는 뭐라고 해서 행정질서벌 말 그대로 법에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질서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고물 있죠? 전단지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요거를 반드시 써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기억하기 어려우면 전단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함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전단지를 뿌릴 때 500에 30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명함 내용을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다 들어가요. 그죠? 명칭, 전화번호, 주소, 상호 다 들어가죠. 맞죠? 더 좋은 건 뭐가 되겠어요? 전단지에다가 명함 한 장 찍어서 보는데 그죠? 그래도 되죠. 근데 워낙 많으니까 뭐 몇천 장씩 뿌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전단지 뿌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컴퓨터로 출력했어요. 출력해가지고 붙이니까 어때요? 너무 인위적이잖아. 일반 거래 당사자가 볼 때 어때요? 인위적이죠. 이거는 업체에서 써놓은 거라는 게 확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들을 씁니다. 어떻게 쓸까요? 집주인이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손으로 써요. 손으로 쓰고 복사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명함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명함 내용을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뭐 보증금 300에 뭐 35, 뭐 보증금 원룸 뭐 이렇게 쓰겠죠? 원룸 임대 보증금 300에 30 뭐 투베이 뭐 얼마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내야 되는 4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요 끝에다가 무슨 공인중개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보이지도 않아요. 원래 딱 보면 보이지도 않고 뭐만 잘 보이겠어요? 얘만 잘 보입니다. 넣으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요. 보신 적이 없죠? 세종시에선. 세종은 잘 없을 것 같아. 그죠? 끽해봐야 아파트에 혹시 붙어 있나요? 작업들, 아파트 전단지 작업은 하시나? 아파트도요,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조그맣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매매하시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근데 안 하나요, 여기는? 그 다음에 넘기실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